인공지능의 전반적인 얘기와 그다음에 인공지능 때문에 생기는 보안 문제들, 뭐 좋은 면도 있겠고 나쁜 면도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인공지능의 한계,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도전이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연은 세 가지 주제가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IT에서 AI 혁명까지라고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AI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물론 여기 보안 컨퍼런스니까 이제 산업보안과 AI가 지금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AI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I가 어디서 왔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얘기할 때 IT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IT 혁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IT 혁명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컴퓨터가 발명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인터넷의 발명입니다. 인터넷이 생겨서 컴퓨터들이 연결되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에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모바일, 빅데이터.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고, 마지막 현재 우리가 2024년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죠. AI의 시대로 이렇게 네 번의 큰 변형이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T 혁명은 기술 혁명인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가 IT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죠. IT 트랜스포메이션, 즉 IT 기술로 인한 우리 생활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변화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삶이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 방식이 바뀌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각각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냥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겁니다. ATM 머신 때문에 은행 안 가도 되고요. 요즘 맥도날드나 가보시면 키오스크로 다 주문하죠. 우버죠. 우버 통해서 택시도 모바일로 잡고,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숙박업도 개인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음에 온 것이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으로 하지 말고 데이터로, evidence based decision making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기 왼쪽에 보시면 넷플릭스에서 뭐 무비 같은 거 추천해 주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시청했고 좋아했는지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별 맞춤형으로 추천해 줍니다. 이 가운데 있는 건 약인데요. 이 글리백이라는 약인데요. 이게 놀랍게도 백혈병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백혈병이 치료제가 있었나 이렇게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백혈병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아백혈병, 하나는 어른이 걸리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있어요. 여러분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은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죽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을 동화라는 아마 드라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는 없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다 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납니다. 평생 먹어야 되지만요, 먹으면 이제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약이 어떻게 발견됐냐? 보통 약을 개발한다 그러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거나 새로운 화학 제품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생물질에서 뭘 추출하거나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백혈병 환자들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별한 유전자를 찾아내고 그거를 나가시키는 단백질을 만든 겁니다. 데이터로 만든 신약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죠. 수요를 예측하고 미리미리 물건을 사두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할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쇼핑이죠.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저가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요. 포장비를 줄이고 배달비를 줄이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포장비를 줄이려면요, 물건이 주문되기 전에 물건을 포장해 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고
미리 포장해 놓습니다. 그럴 때 데이터가 사용됩니다. 어떤 물건이 얼마나 팔릴지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효율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요즘 AI 혁명에 의한 AI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냥 이 디지털과 데이터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기능을 오토메이션이라고 보고 우리가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기능을 인텔리전스라고 본다면 AI 트랜스포메이션은 오토메이션하고 인텔리전스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인텔리전스가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제 머신이 알아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AI 기술의 세 가지 요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온 대로 일단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빅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 오른쪽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서버가 필요하고요. GPU 서버가 필요하고요. 그럼 AI 하는 사람은 뭐 했냐? 요걸 두 개를 연결하는 가운데 있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알고리즘은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이게 이제 챗GPT에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AI의 활약상은 눈부십니다. 가장 쇼킹했던 건 2016년도에 알파고죠.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바둑을 둬서 인간을 이겼습니다. 아래 보시면 그림도 그립니다. 이거 그림은 이쪽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고요. 이것도 좀 오래된 건데 한 몇 년 전 거고요. 요즘 훨씬 더 잘 그리고요. 동영상도 만들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챗GPT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인간하고 대화하고요. 하여튼 챗GPT가 GPT, LLM이라 그러는데 거대 언어 모형이 날로 발전했어요. 요즘은 논문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논문을요 LLM에 주고 정리해줘. 그러면 싹 잘 정리해 줍니다. 심지어는 PPT를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 줍니다. 놀랍습니다. 오른쪽 위는 뭐냐면요, 요거는 관상을 봅니다. 관상을 보는 AI 알고리즘인데요. 뭘 맞췄냐면은 요거는 이제 성적 정체성. 그래서 이제 뭐 남자, 여자, 그다음에 뭐 레즈비언, 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성적 정체성을 얼굴만 보고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건데요. 상당히 센세이션한 문제가 됐던 알고리즘입니다. 현재 쓰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AI 기술이 이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없으면 힘듭니다. 살기가. 뭐 우리 어디 아파트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커뮤니티 센터 가시려면 얼굴로 이렇게 인지하고요. 그래서 이제 통과시켜 주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위 보시면 저건 이제 번역이죠, 번역. 요즘 우리 학생들 영어 실력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부분 뭐 완전 자율주행차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제 새로 나온 차들은 그 어시스턴트가 기능이 있죠. 그래서 최소한 고속도로 다니실 때는 뭐 편하게 가실 수 있고요. 맨 오른쪽 보시면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야구에도 인공지능 심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 속에서만 쓰이냐? 아니죠. 이제 이것이 산업혁명을 또 이끌고 있습니다. AI가 의료혁명을 이끌고 있고요. 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거는 이제 LLM을 이용한 광고를 만드는 겁니다. 광고 카피라이터들이 지금 다 힘들어졌죠. 1, 2년 전인가요? 미국에서 아마 그 영화 작가들이 파업을 했죠. 일자리가 점점 없어진다고요. 다 LLM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는 이제 저기 제조업에서도 로봇이 쓰는데 로봇에 인공지능이 달리는데요. 이것도 좀 오래된 거고요. 요 제가 사진을 조금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지금 저 로봇은 딱 고정되는 로봇인데요. 지금은 이제 진짜 휴머노이드가 드러납니다. 아마 알람 머스크가 내년에 독일 자동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뭐 3만 대를 넣겠다랍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장점은 자동차 만들다가 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뭐 또 금융에서도 AI가 혁명적인 발전하고 있는데요. 뉴욕에 가 보시면은 많은 그 금융회사들 있죠. 뭐 헤지펀드도 있겠고, 뭐 사모펀드도 있겠고. 보통 그런 이제 파이낸셜 펌들이 있는 빌딩이 지하가 옛날에는 체력 단련실, 뭐 휴게실 이런 거 있는데 그걸 지금 다 없애고 거기에 GPU를 집어넣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시가 전기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AI가 금융에서도 알게 모르게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간단하게 AI를 살펴보았고요. 그럼 AI와 산업 보안에 대해서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업 보안을 위한 AI가 있고요. AI의 보호를 위한 산업 보호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산업 보호를 위해서 AI가 어떻게 쓰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공부를 해봤더니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가상 공격이더라고요. 공격을 해야 수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 해커를 만드는데 이거를 AI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DARPA, 미국의 아마 뭐 국방 연구원인가요? 고등국방연구원 이쯤 되고 하여튼 국방부에서 연구를 지원해주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경진대회를 하고요. 1등 상금이 400만 달러입니다. 근데 꽤 많은 팀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데 AI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킹을 하는 거죠. 해킹하는 AI를 개발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해킹하는 예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이제 인공지능 쪽에 인공지능 해킹한 건데 보시면은 원래 스탑 사인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스탑 사인을 잘 인식하는데 거기다 가운데 있는 저런 노이즈를 더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스탑 사인인데 인공지능은 일드 사인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거 어드버서리얼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옛날 아마존이 그 쇼핑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 물건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사진을. 근데 그걸 다 인공지능이 이제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격을 해갖고 이상한 그림이 나오게끔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하는 방법을 연구할 때 AI가 쓰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공격이 되면 그 다음에 수비도 있어야겠죠. 수비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인터넷에서 제가 구한 그림인데요. 피싱 이메일도 디텍션하고 어노말리도 디텍션하고 매레어도 디텍션하고 유저 비헤이비어를 해서 이상한 비헤이비어도 디텍션하고 하여튼 대부분이 디텍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이나 이상한 패턴을 감지하는 것, 그때 AI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이 디텍션하는 문제가 인공지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아웃라이어 디텍션, 어노말리 디텍션을 위해서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는 세 종류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맨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슈퍼바이즈 데이터. 이건 뭐냐면 데이터에 어떤 거는 정상인 데이터고 어떤 거는 비정상인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미리 이전에 다 우리가 디텍트를 해갖고 공격이라든가 또 해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미리 알아둔 데이터예요. 이 경우에는 제일 쉽습니다. 이때는 그냥 정상과 어노멀리를 분리하는 많은 알고리즘도 있잖아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AI 알고리즘을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킹을 당했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누가 들어왔다 갔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가운데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모두 다 깨끗한 데이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없는 깨끗한 데이터라는 걸 알고 요거를 이용해서 어노멀리 디텍션하는 방법을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언제 쓰이냐면요, 간단한 예로는 위조 지폐 탐지에 씁니다. 위조 지폐를 탐지를 하려고 위조 지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정상인 지폐만 갖고 AI를 학습하면 위조 지폐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그냥 조금 얘기하면 저 정상인 데이터를 둘러싸는 가장 작은 도형을 찾고요. 그거보다 밖에 있으면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이제 우리가 탐지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요, 왼쪽에 있는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인데 이거는 내 데이터에 정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노멀리가 있는 건 아는데요, 뭐가 어노멀리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에서 아마 AI를 이용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시겠다고 하면 맞닥뜨렸더니 데이터입니다. 어노멀리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는 문제고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문제 또는 언어를 이해하는 문제도 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이고요, AI 쪽에서 아주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우리 기관이나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가
없는데, 또 어노멀리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셋 중에 한 데이터는 있으실 테니까요.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는 AI를 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즘 AI가 많이 쓰이니까 AI가 서비스가 되면서 생기는 새로운 보안 문제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AI를 위해서는 어떤 보안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왼쪽은 아까 스탑 사인을 일드 사인을 만든 거랑 비슷하게 저 펜다를 노이즈를 더하면은 긴팔 원숭이로 잘못 이해하게 AI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드버서리 어택이라고 부르는데, 인공지능에서요,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버스트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게 들어와도 속지 않는 거예요. 러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위는 뭐냐면요, 이런 어드버서리 어택 데이터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걸 정상 데이터랑 섞어서 속지 않게끔 알고리즘을 러닝하면 됩니다. 그게 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AI 알고리즘이 전부 블랙박스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해석해 주지 않죠. 왜 이런 걸 이렇게 의사결정했는지 설명해 주지 않는데, 그 설명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제 채택하지 않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한 두 가지 방법이 AI를 위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AI의 보안을 위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AI 때문에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의 유출입니다. 정보가 유출됩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이건 아주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하여튼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 모형을 만들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한다. 이게 이제 AI의 기본 3스텝인데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예측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예측 모형을 만드는데,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주로 총괄하는 데가 우리나라는 개보위라 그러죠. 개인보호위원회인가요? 개보위가 이미 있어서 룰도 만들고 방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데이터는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개보위가 다 이미 우리가 많은 기술과 규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AI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챌린지가 뭐냐면 예측 모형과 예측 데이터입니다. 예측 데이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산업보안 코퍼레이트가 다들 고민하시겠지만 챗GPT 쓰려면 우리 데이터를 넘겨야 되죠. 그러면서 생기는 정보 유출이 있습니다. 이거는 AI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유출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테크니컬하고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요, 예측 모형에서부터 정보를 빼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챗GPT를 잘 프롬프트 엔지니어에서 잘하면요,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주민번호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주민번호를 누가 알아냈죠. 그러니까 예측 모형 안에 놀랍게도 뭔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AI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머신 러닝이 아니라 머신 언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모형에서 개인의 정보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언러닝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챗GPT에 데이터 보내서 생기는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야겠죠. 서브레인 AI가 보안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과연 AI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AI가 놀라운 성능을 보이죠. 특히 이제 이 LLM 그냥 얘기해 보시면 너무나 똑똑합니다. 한 대학교 수준의 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정말 완벽하고 엄청 사람보다 뛰어나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AI에도 한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만 이기는 바둑 기사입니다. 이 사람은 바둑을 잘 못 둡니다. 아마추어 한 6급 정도 되고요. AI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AI 바둑 프로그램을 연구하다가 AI 바둑 프로그램만 이기는 바둑 두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잘 둡니다. 그러니까는 알파고 이세돌한테 한 번 주고 한 번도 안 졌거든요. 물론 알파고는 지금 이제 은퇴해서 없지만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바둑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다 이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기 이제 챗GPT에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죠. 막 지 맘대로 얘기하는데요. 요즘은 많이 낮았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낮았는데 대학생 수준의 것까지 물을 땐 잘해요. 근데 이게 석사, 박사로 가면 얘는요 모른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뭐든지 물어보면 아는 척해요. 그래서 정말 황당한 답변을 많이 둡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거고요. 아래는 그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완전 자율 택시를 테슬라에서 시제품을 이제 보여줬는데 그날 주가가 5% 빠졌죠.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더디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의 기술의 개발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의 원인이 뭐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인과 추론의 미비라고 뽑고 싶습니다. 이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끌어내는 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데이터로부터 정보가 나오는데 그 데이터에 있는 정보는 전부 상관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아니죠. 예를 들면 이온과 수명, 인간관계와 상관관계가 뭐냐 이런 겁니다. 이온과 수명. 저 데이터를 보시면 이혼한 사람이 이혼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일찍 죽습니다. 수명이 짧아요. 그렇죠? 빨간색이 이혼한 사람의 수명이고 파란색이 이혼하지 않은 사람의 수명인데 빨간색이 더 높죠? 파란색보다. 그래서 이걸 갖고 뭐를 내가 결론을 내냐면 이혼하면은 그 충격에 빨리 죽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반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명이 짧은 사람이 이혼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짧은 사람이 보통 뭐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피시고 좀 로우 레벨 하시고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한다. 어느 게 맞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데이터로부터 어떤 것이 어떤 거의 원인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상식으로 받아들이시는데요. 아마 이 코로나 전인데 2018년인지 하여튼 17년쯤에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600억 정도 담배세 때문에 폐암이 걸려서 국가 재정을 썼다.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건강보험공단이 집니다. 패소합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던 것도요, 법원에 가서 따지기 시작하면,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 시작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보통 인컴도 낮고 좀 위험한 일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막 섞여 있는 거죠. 인과관계 추론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공지능, 인간 추론의 미비로 인공지능의 얘기를 해보면 현재의 인공지능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추론을 하죠. 경험해보지 않은 것도 추론해보는데 현재 인공지능은 그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요시아 벤지오라고 3대 인공지능의 3대 유명하신 분이 있죠. 힌튼 교수님,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힌튼 교수님이 계시고요. 르컨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CNN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판별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신 분이고, 요시아 벤지오라는 분이 이제 세 번째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인간은 운전을 배우려고 사고를 일부러 내보지 않는다. 근데 인공지능은 사고 데이터가 없으면 운전을 배울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공지능의 문제점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건데요. 이것이 다 핵심은 인과추론 미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한계라기보다는 이건 부작용인데요. AI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별하자. 요 왼쪽 그림은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법원에서 가석방을 심사할 때 인공지능을 사용합니다. 30개 주 이상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이 가석방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백인을 좋아합니다. 왼쪽에 있는 무섭게 생긴 백인은 리스크가 로우 리스크로 나오고, 오른쪽에 선하게 생긴 여자분은 하이 리스크로 나오죠. 흑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발견했냐? 어느 기자분이 3년 동안 추적을 해서 발견해낸 겁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우리 AI의 알고리즘이 차별화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밖에서 조사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인공지능이 엄청 쓰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채용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보통 100명 뽑는데 10,000명씩 지원한답니다. 그럼 1차 스크리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인공지능이 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조만간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운데 있는 건 딥페이크죠. 이건 요즘 워낙 중요한 문제고 아마 산업보안에서도 중요하게 다룰 범죄 문제이죠. 그래서 AI가 범죄 문제에 사용되고 있고요. 마지막 오른쪽은 이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지금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온다. 그린 테크놀로지가 아니다. AI는 그린 테크놀로지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AI 관련된 연구자들과 AI 관련된 정책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트러스트워스 AI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뢰성 있는 AI를 개발하고자 노력하는데, 신뢰성에는 정확도도 있겠지만 어드버서리 어택 같은 외부의 공격에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포함합니다.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에너지를 조금 쓰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술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규제입니다. 규제. 정책이나 규제 건수가 지금 전 세계에서 나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규제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자동차에 막 치여 죽었는데, 우리가 길도 만들고 도로교통법도 만들면서 자동차를 우리가 길들였잖아요. 지금 인공지능도 비슷한 이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의 중요한 이슈가 뭐냐를 하나 뽑으라면 저는 이걸 뽑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글로벌한 챗GPT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국내 만들어서 써야 되느냐, 요 문제가 있는데요. 외국 걸 쓰면 이제 정보가 유출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걸 썼는데 지금 이건 지금 게임이 안 되죠. 워낙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하니까요. 아마 지금 메타는 60만 대? 이렇게 얘기하죠. H백이 60만 대인지 하여튼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GPU 다 합쳐도 몇천 대 안 될 것 같은데 만 대 정도 될까요? 거기 몇십만 대를 하나의 회사가 돌리고 있더니 규모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AI가 소프트웨어인데요. 옛날에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결국 우리나라 자체 OS를 갖는데 실패했죠. 그 외국 걸 쓰는데요. AI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긴 하는데, OS와 AI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인텔리전스가 있어서 보안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장표에 넣어봤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가운데 있으시면 힌튼입니다. 이분이 노벨상 이번에 받으신 분이고요. 오른쪽에 있으신 분은 샘 알트만이라고 해서 GPT 만든 사람이고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잘 모르실 텐데 마이클 조던입니다. 농구선수 조던은 아니고요. 마이클 조던은 챗GPT 이전에,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전에 머신러닝 쪽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딥러닝 나오면서 잊혀진 인물이 됐고요. 힌튼 교수 나왔다가 LLM 나오면서 힌튼 교수님도 조금 잊혀지죠. 근데 요건 시기를 보시면 꼭 10년 주기로 뭔가 터집니다. 2032년에 무엇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완하시는 분들도 여기 기술 발전에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하여튼 좀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